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준 윤석열, 그리고 이 사기 경선에 가담했던 한덕수, 사기 경선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노역을 꽃피웠던 김문수, 그리고 쌍권, 이런 사람들의 공작에 의해서 희생된 최대 피해자가 한동훈입니다. 그런 가장 억울한 피해자 한동훈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침묵을 지키면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해서 한두 번 조언을 하는 것으로 그치면서 품위와 이 품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할 말이 많고 가장 억울한데도 가장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 경선과 노역으로 정권을 이재명에게 헌납했던 김문수, 그리고 최종 2인에도 들지 못했던 청개구리 홍준표, 하와이로 도망갔던 이 두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깡통인데 빈 깡통처럼 요란하게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박한 답변가들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고 나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많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하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요새 민주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당이 이렇게 꼬꾸라진 데에는 최대 책임자의 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노역, 사기 경선, 중도 확장성 미약, 그리고 대선 경쟁력에서 별다른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그러면서 무슨 선거 해단식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이상한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오늘은 또 자기 자신이 커다란 이 국민의힘의 하락에 책임이 있는데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런 강아지 풀 뜯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의 출마를 하지 말고 경북지사를 내년에 노리고 준비를 하는 것 정도가 김문수의 그릇에 어울리는, 그것도 노역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도 그릇에 어울리는 카드를 생각하자면 그 정도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3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과 사범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김문수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연기됐을 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교도소에 있는 6만 명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자신들은 이 폭염의 교도소에 있는데 미친 계엄질을 저지른 윤석열이가 직위원과 심우정이가 풀어줘서 백주 대낮을 활보하고 다닌다라는 것, 이것을 교도소의 6만 명이 받아들이기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석방해야 되고 윤석열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식의 그런 취지의 입장을 선택을 했던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자, 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아주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잘못된 이 일의 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진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는 2달짜리 과도기, 쉽게 얘기하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경선 관리, 이런 2개월짜리 과도기 임시체제입니다. 그런 비대위에서 무슨 혁신을 합니까? 그런 비대위가 왜 혁신위원회를 만듭니까?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2개월 후에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한동훈 같은 사람이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되면 그런 사람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의 당내외 인사 중에서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혁신위원회를 맡기고 진짜 이 천지개벽할 만한 혁신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2개월짜리 과도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슨 혁신입니까? 경선 관리이지. 안철수 위원장이 만들어내는 혁신안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혁신안은 그냥 안으로 아이디어를 두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수용 여부를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전격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면 새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의 운신의 폭과 개혁의 한계가 매우 제한적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자신이 무슨 청년의 꿈 플랫폼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어떻게 신당을 만듭니까?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감, 자기 지도자, 이런 간판이 있어야 되고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신당이 되겠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합니까? 자기가 떨어졌다고 뛰쳐나와서 먹던 눈물에 침을 뱉는 이런 인간성과 이런 품격의 지도자가 어떻게 신당을 만듭니까? 꼴통 보수 신당을 만듭니까? 합리적 보수 신당을 만듭니까? 좌파 정당을 만듭니까? 홍준표의 정체성 자체가 청개구리인데. 감사합니다.